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립니다. 그거에 맞춰서 회사에서도 4분기 실적 설명회 발표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이게 증권사에서 낸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되게 이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새로운 내용 같은 거나 뭐 사업 전략이라 나와 있지만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리마인딩 한다는 개념으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다루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사주 물량이 풀렸을 때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저희 개인적인 주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 요약 같은 경우에는 저번 에코프로비엠 영상에서도 제가 4분기 실적은 유난히 안 좋아 보인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이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런 거랑 별개로 일반적인 기업들이 연말에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지속적인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 분기 실적에다 반영을 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연말로 미뤄가지고 일회적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꽤 많은 성장이 일어난 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당장 3분기랑 4분기랑 비교를 하게 되면 4분기가 상대적으로 이익성이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은 회계적 인식, 어떤 절차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할 뿐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로 내용은 에코프로비엠에서 똑같았고요. 엔솔도 똑같아서 실적 내용들을 읽어보면 연간 매출이 25.6조 원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중요한 점은 에코프로비엠과 똑같이 출하량이 증가를 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당장 판매량 확대되고 생산성 향상이 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있는 메탈 소싱 적용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8% 정도 개선된 1.2조 원을 기록을 했다. 현재 고객사로는 GM 조인트벤처 3기랑 스텔란티스, 혼다와의 북미 신규 조인트벤처 설립 등 연중 글로벌 OEM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할 예정이고 분기 매출만 보면 전년 동기에서 92% 성장을 했고요. 요거는 ESS 판매 증가가 꽤 컸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출하량 증가했고 경제 효과가 분명히 발생이 되어서 생산성 향상도 나왔는데 4분기에 고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손익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건 회계적 인식에 따른 거고 그래서 분기 실적 읽을 때는 전년 동기를 비교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전년 비해서 올해 분기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당장 3분기랑 비교를 하면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 동기에서 보면 전년도 4분기도 비용 인식을 했을 거고 올해도 인식을 했으니까 둘이 맞비교를 하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요번에 뭐 실적 호조도 나오고 하면서 성과급을 좀 많이 줬죠. 원가 상승에 따른 ESS 사회교체 비용 증가분이며 이러한 일시적 비용들을 제외하고 난다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뭐 자산, 부채, 자본 요걸 다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부채 비율, 차입금 비율, 순차입금 비율도 이렇게 큰 기업 말고 작은 기업 볼 땐 되게 중요해요. 차입금 비율을 보면 이 회사가 순전히 운전 자본 가지고 굴러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차입을 해와서만 좀 굴릴 수 있는 기업인지 알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익성이 어느 정도 마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차입금 비율, 차입금 비율, 부채 비율보다는 뎁 투 에비타 이걸 보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설명한 적 있는데 에비타라는 거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뭐 세금, 이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다 빼기 전에 이익을 보는 겁니다. 분모에 요게 들어가고 위에 뎁을 넣으니까 부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회사는 번 돈 가지고 얼마든지 부채를 탕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는 겁니다. 근데 21년도 4분기랑 22년 3분기랑 최근 분기죠. 22년 4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재무 상태만 놓고 보면 부채 상환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된 게 보이죠. 3.1에서 2.7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현금 흐름표만 보면 다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투자 활동, KPX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한 게 보이고요. 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고요. 그 결과값으로서 KPS 실적도 꽤 잘 나왔습니다. 4.0에서 6.3까지 증가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적에 관련 내용이고 회사의 뭐 이익성과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2022년 말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지난 실적들 뭐 이익성,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회사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얘가 뭐 LG화학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사주 물량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판받는 내용들이 있을 뿐이지 회사의 성장세, 이익성 그리고 뭐 재무 상태 뭐 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사업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사업 전략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도 기존에 아는 내용과 그렇게 뭐 크게 차이점 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사업 전략 쪽으로 넘어가 보면 2023년 배터리 시장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 자체의 성장은 33%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세부 비율들이 있죠. Electric Vehicle, 그리고 IT, ESS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ESS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이건 Energy Storage System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일반적으로는 발전소와 같은 어떤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IT는 다 아시는 IT고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오히려 ESS는 줄어들 전망이고 IT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거는 뭐 IT랑 ESS 쪽이 뭐 절대적으로 이 기업들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앞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게 될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배터리 시장의 전망을 한번 해보면, 중국은 사실 미국 지역과 북미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뜨기 전부터 계속 이 배터리 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확장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대로 가장 낮습니다. 근데 북미 지역이 제일 높죠. 이것 때문에 많은 양극재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가서 어떻게든 장사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회사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얘네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지. 그 4가지 과제가 있는데, 제품 경쟁력 차별화를 위해서 세그멘트별 맞춤형 제품 개발을 하겠다. 그 중에 제가 눈에 띄게 본 거는 팩 단위의 공간 활용률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겠다.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핵심은 이 수율 개선입니다. 실제로 지금 엔솔이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삼성 SDI랑 SK온이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이 수율 때문에 가장 최근에 곤혹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에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고객사의 차량 출고를 지연시키고 있을 정도로 그게 안 좋은데, 엔솔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 수율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요걸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수율이 엄청 중요해가지고 TSMC와 같은 기업들에게 수주 물량들을 뺏기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엔 수율 경쟁입니다. 그리고 SCM 체계 구축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자재 조달하는 것에 있어서 소싱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거고, 향후 미래 준비에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건데, 리튬황, 전고체 등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 지속 및 외부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현재 신사업으로는 독립기업 운영을 통한 배터리 에서 서비스, BAS, 에너지 에서 서비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여튼 신사업 추진한다 하고, 캐파 확장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미국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 캐나다, 미국 오하이오 쪽, GM,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지금 이렇게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캐파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EV 파우치가 가장 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클 거고, 현재로서는 ESS가 가장 적은데 앞으로도 계속 비중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작년 중순쯤에부터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파우치 배터리, 파우치 EV 쪽이 아직까지는 메인이긴 한데요. 향후 이 원통형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게, 당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이 원통형 배터리를 되게 선호합니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장 딱 놓고 보면 EV 파우치가 제일 크고 앞으로 더 클 거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원통형의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캐파를 늘려야 되는 어떤 압박이 왔을 때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큰 어떤 작용 요건으로 받쳐질 것 같습니다. 이제 수주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 목표도 증가하고 있고, 이건 뭐 목표니까. 근데 KPX 계획이 50% 이상으로 증가를 시킬 거고, 현재는 그냥 수요가 계속 넘치고 있어가지고 캐파 증설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셋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극재 기업들도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뭐 늦으면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몸집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어펜딕스 해가지고 요약 손익 계산서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앞에 다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 앞에가 이건 딱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분기 대비로 보지 말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분기, 4분기, 3분기, 3분기. 이걸 뭐 이익을 보던 매출을 보던 뭐 세전 이익을 보던 어쨌든
전 분기 대비 말고 전년 동기 대비를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사주 물량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제가 투표를 올려놨어요. 그냥 궁금해가지고요. 대중의 어떤 심리가 좀 궁금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사주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 말고 나와 같은 동일한 투자자 집단이 100명, 1000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투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다음 주부터 직면하게 될 LG엔솔 물량이 풀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오늘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주가 기준으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평균적으로 1인당 차익이 1.4억 원 정도 났다고 합니다. 30만원 평단으로 총 815만 주 정도가 되고, 인당 평균적으로 2억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852주를 평균적으로 받은 셈입니다. 다 합치면 한 3조 7,208억 원 정도의 규모의 물량이 되는데, 요게 전체 상장되어 있는 물량 대비해서는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겠죠.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주주 LG화학이 들고 있는 게 지금 81.84%예요. 그럼 시장에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물량 말고 한 18% 남짓의 물량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죠. 실거래되고 있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거래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요번에 풀리게 될 물량들의 비율을 보면 23%로 꽤 큽니다. 그래서 얘네가 LG화학에서 분사되어 나오면서도 좀 욕을 먹긴 했는데, 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도 좀 논란이 있었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던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 우려했었던 그런 이벤트의 종지 부이고, 요때가 아주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직원들은 주당 17만원 정도 이익을 봤을 거고요. 받을 수 있는 물량 다 받았으면 아마 인당 1억 4,400만원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업계 내에서나 뭐 증권가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들은, 요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긴 한데 이들 중에서 이 물량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근데 최근 금리 상승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어려워서 요걸 팔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앞서 이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거는 정말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당장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게, 이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몇 명인지 그리고 누군지 다 각자마자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과연 대부분이 매도를 할지 아니면 대부분이 보유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엔솔 회사 직원이고 이렇게 물량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렇다면 저는 대출 받아서 이 물량을 받은 거라면 대출 물량만큼은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우리사주 받으려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전체를 대출받진 않았을 거고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가져왔을 거란 말이죠. 연간 이자 부담이 뭐 각자마다 뭐 마통을 뚫었던지 아니면 뭐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시중에서 부담해야 되는 대출 이자가 한 4, 5% 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에 맞춰서 그냥 생각만 하면. 근데 차라리 최근에 찍었었던 고점처럼 높은 가격대에서 물량이 풀린다면 그냥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라면 그냥 대출 물량 정도만 정리를 할 것 같고, 나의 상황에 맞춰 보지 않고 그냥 대중의 기준에서 저는 그냥 예상을 해본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다 예상하는 게, 이거 다음 주 되면 물량 풀리니까 분명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주변에서 연락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주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팔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모두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매도 예정인 사람보다요, 이거 떨어지기만 해라, 나 매수한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르기만 해라, 팔아버린다 라고 할 때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떨어지기만 해라, 매수한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오히려 가격 방어가 좀 나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 오히려 그냥 비율로만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가능성이 한 6, 70%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뷰예요. 자, 공매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이번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얘네가 다음 주에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꽤 많이 쌓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쌓이기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에 얘네 잔고 수량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6천, 5천, 4천 요 구간대에서 계속 잔고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지난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달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는데 요때가 12월 8일과 12월 1일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12월 1일과 12월 8일 요 구간에서 공매도를 좀 많이 쳤어요. 여기서 숏을 친 거죠. 이거를 천천히 익절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최저 수량까지 줄입니다. 근데 보면 가장 많은 수량이 증가했던 게 12월 29일과 30일 사이거든요. 그게 요때입니다. 계속 올라가나 했는데 추세를 아직 못 이겼을 때. 요때부터 공매도를 엄청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물량은 대부분 여기 몰려 있을 겁니다. 최근 찍었던 고점 대비 현재 주가의 최저점까지의 어떤 가격 변동폭을 보면 27% 정도 되죠. 요 정도의 수익이 난 거고요. 그렇게 한 9천억대까지 쳤다가 이거 물량을 줄여가지고 많이 줄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월 3일 정도까지 7대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25일과 26일에 안 나와 있고 오늘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거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 1월 6일까지는 계속 익절을 하다가 이때부터 다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숏 치고 여기까지 수익을 보고 여기서부터 다시 공매도 잔고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주가 위치랑 그리고 공매도 잔고 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공매도 친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숏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엔솔의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수익 보면서 끌고 가고 있긴 한데 다음 주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만약에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공매도 수량들을 좀 들고 있는 모습이고 저의 개인적인 그냥 차트적 기준에 의하면 저는 다음 주에 다 빠질 거라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요 구간 내에서 물량들을 받아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물량 풀리고 나서 이게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봅시다. 요 사이에 머문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 또는 재차 반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날짜의 디데이, 뭐 오늘 혹은 월요일 이렇게 특정 날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보고 있어요. 다음 주 내로 제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진짜 지 맘대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매수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뭐 이러한 뭐 가격에 대한 이야기나 뭐 물량 풀린다. 회사의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앞서 설명드린 리포트와 같이 그리고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격 장난입니다. 회사 자체는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 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정말 크게 패닉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은 팔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소신껏 생각을 말해보면 다음 주에 정말 모두의 예상대로 빠지는 것보다는 빠지다가 그 물량을 받아주는 어떤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대기자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세력들은 대중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임을 택하니까요. 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큰 매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솔이 뭐 시총이 작은 회사도 아니고 사실상 거의 2차전지 상징적인 종목인데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2차전지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의 하방보다는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테슬라를 보유 중인데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뭐 매출이 안 좋아졌다, 판매량 저하됐다 했는데 이게 뭐야? 실적 잘만 나왔죠. 아무리 사람들이 까도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판다 라는 수준까지 간 거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얘네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일부 매도하는 사람들의 물량은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예상이 맞으면 운이 좋은 거고요. 틀리면 운이 안 좋은 겁니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